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3대 지수는 엔비디아의 훈풍 속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9,000선을 돌파했고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종전 최고치인 16,057포인트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발표한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미국 증시는 큰 폭의 상승으로 반응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전일 대비 16.4% 폭등했는데요.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약 1조 9,400억 달러로 늘면서 아마존과 알파벳을 제치고 3위 자리를 탈환하며 시총 2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수출입은행법, 일명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방산 수출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방산주들이 일제히 불을 뿜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3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한마디로 엔비디아의 날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깜짝 실적에 다우와 S&P 500 지수 모두 다 장중 최고치를 깨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증권사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습니다. 베른스타인은 $1,000, 그리고 키뱅크는 $1,100로, 그리고 그동안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가장 높게 좀 잡아왔던 로젠발트 경우에는 $1,100에서 $1,400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은 글로벌 증시에 전반적으로 좀 훈풍을 불어줬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또 일본이었습니다. 어제 버블 고점을 돌파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39,000선을 돌파를 해냈습니다. 특히 그리고 장중 가격과 또 종가 기준으로 당시 고점 대비해서 34년여 만에 다시 한번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실적이 잘 나와서 상승하긴 하겠다라고 예상하셨겠지만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줄은 몰랐는데요. 우리 증시도 오늘 좀 이 훈풍 타고 함께 따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지수 상황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함께 확인해 보시죠. 0.47% 강보합 수준입니다.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소폭의 상승인데요. 그래도 빨간불 켜고 있고요. 2,674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상승불 켜고 있지만 0.05% 소폭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87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이 물량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내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는 반도체 관련주들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우리 시장도 반도체 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또 SK 하이닉스가 5%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아주 기분 좋은 흐름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섹터별로 보자면 온디바이스 AI 섹터는 전반적으로 4.8% 정도 상승했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4.3% 정도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직 남아있는 굵직한 일정도 있습니다.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이달 말에 방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 아직 전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또 만날 것이다라는 일정도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AI 그리고 반도체 관련한 협업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반도체 주들에게는 다시 한번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미리부터 오늘장에서부터 주목해볼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좀 있을지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엔비디아가 굉장한 상승을 보여줬죠. 하루 만에 350조가 증가를 했다라는 기사와 함께 16%가 급등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거의 5% 가까이 4.97% 아주 초강세를 보여주면서 글로벌 시장은 아주 강하게 움직였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참 아침부터 웃음만 나오죠. 자, 일단은 IT는 죽지를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엔비디아 실적은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서 1분기도 좋아지고 2분기 더 좋아지고 3분기 더 좋아지는 상황이 나와요. 그만큼 반도체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반도체 실적을 제가 지은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미국의 사이트 보면 그런 게 나오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에 기인한 거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가이던스 예상 실적치들이 점점 좀 좋아지는 상황이 왔고 그만큼 반도체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오르긴 올라야 되는데 어제 그만큼 올랐다고 오늘 빼는 거 보면 그래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눌리면은 사야 되는 건 맞습니다. IT 섹터들은 눌리면 사는 거고요. 이따가도 제가 오늘 IT 섹터 강한 쪽에서 조정받으면 사야 될 쪽을 얘기를 해드릴 건데 쫓아가지는 말고 이미 벌써 신고가로 많이 올라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자 지수를 한번 볼게요. 자 지수를 보면은 어쨌든 고가를 돌파를 했죠. 아침에 2694 하이닉스의 힘인데 여러분들한테 하이닉스를 이거 이따가도 한번 점검을 해드리겠지만 하이닉스를 작년 8월 달에서 이제 저는 작년 8월 달에서부터 강연회를 9월 달에 했지만 전 8월 달에서부터 IT 섹터가 이제 주도주로 올라갈 것 같은 그때는 그렇게 주도주의 힘을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느낌적으로 미국 시장 계속 강하게 움직인 것 봐서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힘으로 결국은 IT가 주도주가 돼서 가지 않을까 2024년에 그래서 일부러 7월 달에 삼성전자, 8월 달에는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 추천을 했었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이따가 수익률을 보면 36% 정도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 12%이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났는데 이만큼 찌급찌급 올라가더니 36%나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서 강하게 6%대를 강하게 주면서 지수가 잠깐 넘어갔다가 지금 누르는데 다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갖고 있는 분들이야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어쨌든 지금 상황들을 보면은 코스닥이 1,048개가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도 아침에서 갭상승 주고 떨어지는 개수가 더 많고 반도체주들은 죄다 지금 시퍼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겁먹지 마셔라 라는 거 지수는 어쨌든 간에 한번 뚫어놓고 눌리는데 안 죽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기업 밸류 26일 월요일 날 발표도 있을 거고 무슨 얘기 나오는지는 들어봐야 되지고 자 코스닥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안 죽고 코스피도 안 죽고 그러니까 지금 종목도 흔들린다고 겁먹지 마시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겁먹을 필요 없어요. 엔비디아 계속 올라갈 겁니다. 계속 올라갈 거고 물론 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실적이 주가야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우상향 하겠죠. 근데 엔비디아를 우리가 사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엔비디아 때문에 하이닉스도 계속 올라갈 거고 하이닉스 계속 올라가면 이제 하이닉스 올해 20에서 30만 원 간다 그랬죠. 걔네들이 그렇게 가면은 반도체 장비주들은 지금 흔들리는 애들은 어떻게 살 건가 그거 잘 고민하면 됩니다. 그래서 IT 섹터들은 괜찮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잠깐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 어제 강하게 움직인 거 다들 아침에 다들 차트 보셨겠지만 자 다우존스요 이렇게 해서 고가를 넘어갔고요. 39,000 넘어갔다 그러죠. 나스닥도 여기 이제 고가 원래 고가인데 고가 다시 올라와 있고 S&P 500 넘어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사상 최고치 넘어가 있고요. 어제 유럽 시장 역사상 최고치 넘어가 있고요. 일본 시장 오늘 또다시 역사상 그러니까 지금 다 글로벌 시장은 역사상 신고점 갱신 또 고점 돌파 우리나라만 못 돌파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급락할 이유는 없다. 어쨌든 종목들은 반도체 섹터들은 괜찮다라는 얘기 지금 벌써 제가 한 10번 얘기한 것 같은데 IT 섹터들은 흔들리면 사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내면서 다른 글로벌 증시들은 사상 최고가 이야기 나오면서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도 상승불 켜고 있지만 그 상승폭이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은 현재 좀 남아 있는데요. 다만 눌려도 죽지 않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IT, 대마불사다라는 이야기 참 자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자리에서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들 옥석 가리기 잘 하셔서요. 종목들 포트에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표적 종목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번호 02-32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한미반도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0.7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서 하락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75,8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좀 하락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을 좀 기회로 삼아야 하는지 함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장에서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자, 한미반도체는 더 많이 빠지면 더 많이 빠질수록 올라가는 폭이 더 커집니다.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 쪽에서 물론 한미반도체도 거래소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작진 않지만 하이닉스가 일단은 대장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대장과 그다음에 거래소 종목인 한미반도체도 결국은 뭐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건데, 그래서 오늘 드리는 가격은 만약에 장중에 그 가격이 들어오게 되면 장중에 단타가 짧게라도 나올 겁니다. 근데 오늘 가격이 들어오지 않으면 한 번 더 빠지고 두 번 더 빠지고 그렇게 해서 분할로 저점 매수하면 지금 구간에서 안전한 종목으로 신고가 패턴 한미반도체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텐데요. 만약에 지금 쫓아가더라도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돼요. 어차피 매매하다가 매수하다 물리잖아요. 물타기 하면 이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안 죽어요. 그리고 신고가 패턴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미반도체 특히나 그래서 분할로 저점 매수하면 되는데 오늘 가격 어디인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명부터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한미반도체고요. 워낙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좀 사랑을 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매수가도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볼 거고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2월 13일 세경하이테크는 7,750원 말씀해 주셨고요. 10.5%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2월 14일 퍼스텍은 3,390원 말씀해 주셨고요. 1.03%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2월 15일은 LB세미콘 7,74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날 기준으로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2월 16일 GSE는 3,545원 말씀해 주셨고요. 수익률은 보합 수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9일 화신은 12,59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고요. 2월 20일 GSE는 3,560원 말씀해 주셨고요. 3.8%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2월 21일은 기가레인 1,308원에 접근해 봤고요. 1.07%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 LOT 백큐 26,6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349.03%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들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전일장에서 살펴봤던 LOT 백큐 26,600원 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한 채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좀 어떻게 다르게 공략해볼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이어서 오늘장 표적 종목의 매수가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월요일서부터 드렸던 화신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신. 자, 자동차 업종은 일단은 좋아 보여요. 차기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현대차, 기아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 기사에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자동차 업종을 열심히 사고 있다라는 거를 봤을 겁니다. 못 보셨으면은 찾아보면은 나오니까. 그래서 최근 일주일 동안에 몇 번 기사가 나왔죠. 외국인들이 계속 자동차 업종을 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동차 업종에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죽지는 않고 결국은 IT주들이 쉴 때 움직일 건데, 근데 오늘 IT주들이 쉬긴 쉬지만 저는 이게 쉰다고 보진 않아요. 어제 미국 시장이 반도체가 강하고 막 움직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들이 싸니까 이제 덤벼들라고 들어올 것 같으니까 브레이크를 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아직 IT가 뭐 조정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떨어지는 건 뭐 올라간 게 있어야 떨어지죠. 여태까지 떨어진 게 어딘데. 3년 동안 빠졌잖아요. 2년인가? 2년 동안 빠졌잖아요. 2년 동안 빠졌으면 50%, 100%는 다 기본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뭐 올라간 게 어디 있다고. 그래서 IT 섹터들이 이제 좀 쉬면 한 50%, 100% 올라가면 IT주 좀 쉬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 쉴 때 자동차 업종들이 이제 힘을 낼 텐데, 자, 지금 화신 차트를 보면은 좋아요. 나쁘지 않죠? 일단은 잘 버티고 갖고 있으면 오늘 IT주들이 조금 흔들리니까 지금 현대하고 기아가 플러스 나면서 지수를 받쳐주고 있고, 기아는 플러스가 아니지만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 현대모비스 오늘 고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지고 현대유아도 강세를 보여줍니다. 현대로템도 있지만 현대로템은 이제 방산주랑 같이 엮여 있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뭐 SL도 있고 서현이아도 있고 다들 모양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성우IT도 그렇고.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일 때 다 일제히 다 같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줄 때 그때 화신도 그동안 빠진 게 있으니까 뭐 금방 3% 5% 올라가면서 수익 달성 될 거니까 보유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화요일 날 2월 20일 GSE 요건 이제 수익 달성이 되기는 했지만 이전에서 수익 달성이 됐지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더 갈 거예요. 이거는 더 갈 수 있으니까 보유하셔도 되고요. 얘네들은 2달에 한 번씩 급등을 하는 애들입니다. 2달에 한 번씩 급등하니까 조만간에도 급등할 거예요. 바닥에 있고 지수도 지금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안 빠지고 있고 다들 IT로만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테마주들이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치고 갑자기 급등할 수 있습니다. 급락은 잘 안 나와요. 해외 시장이 계속 올라가니까 일본 계속 올라가고 미국 계속 올라가고 유럽 시장도 계속 올라가고 한 상황이라서 우리나라의 잡주들도 금방금방 움직이기 시작하면 금방 튑니다.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보유한 게 있다면 더 가져가셔도 되고 수익 났으니까 절반 팔았다면 잘하신 거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 날에 기가레인 이건 먼저 오르락 내리락 오늘도 갭상승 줬다가 내리락 하는데 26일 날에 모바일 컨퍼런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여태까지 모바일 쪽으로 컨퍼런스 뭔가 박람회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아무 소식 없이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안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모르니까. 그리고 차트가 바닥에 있어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서 지금은 다 바닥에 있는 애들이 갑자기 잘 튀니까 그래서 이것도 갖고 있으면 뭐 3% 5% 이 정도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만 튀면 되거든요. 이렇게 한 번만 튀면 가끔씩 한 번씩 튀면은 10% 15% 그래서 1,500원 뭐 조만간에 언젠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기가레인 수익 났다고 자랑할 때가 올 겁니다. 일단 바닥에 있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보면 완전 바닥이죠. 작년부터 계속 떨어졌고 재작년부터 또 계속 떨어져 있는 바닥이니까. 그래서 통신장 비주 플러스 반도체 장비 기가레인이고요. 자, 그리고 어제 에로티 백쿰 표역 종목으로 드렸는데 가격은 안 들어오고 어제 16%인가 올라갔어요. 어제 반도체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근데 지금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 밀리죠. 그럼 조정받으면 이제 다시 살 수가 있는데 어제는 제가 26,000원을 제시를 해드렸죠. 26,000원은 이제는 안 들어올 거고 일단 하루 이틀 뒤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살려면 이제 분할 매수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 날에 한 21,000원 그 밑으로 밀리면 그때서는 분할 매수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에로티 백굼 많이 올라가서 지금 근데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는데 어제 16%딱 꼴랑 한 번 올라갔는데 이렇게 떨어뜨리나? 어제 수급을 보면은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얘네들이 사서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걸 또 떨어뜨리네 이만큼. 오늘 빠져도 한 5% 정도로 그냥 마무리될 걸로 예상했는데 6%씩이나 떨어지네요. 하여튼 월요일 한 번 더 떨어지면 그러면 낙폭가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한 번 더 떨어지면 저점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가격은 미도달됐으니까. 자, 그리고 급등명 종목 몇 개 살펴볼 텐데요. 지금 종목들 이렇게 AS를 하고 있는 동안에서 보니까 IT주들이 지금 플러스로 돌아서는 애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IT 죽지를 않아요. 아침에 잠깐 흔들렸다가 지금 플러스가 슬슬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막 강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쫓아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한미반도체도 뭐든. 자, 일단 SK하이닉스. 자, 이거 주도주죠. 반도체의 대장이죠. 반도체의 대장. 올해 20만 원은 거의 뭐 현실화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랬고 3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건 올해 얘기고 10년 뒤에서는 100만 원도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좋게 보고 있으니 이거는 언제 추천했냐면 작년 8월 7일 날에 추천했어요. 삼성전자도 이맘쯤에 추천했습니다. 일부러.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두 개 방점을 찍은 이유는 IT를 주도주로서 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9월달 강연회에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죠. IT가 결국 내년에 갈 거다. 그 내년이 바로 올해입니다. 왜냐면은 실적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 작년 9월달에.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와 그다음에 반도체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두리뭉실이 아니고 확실하기 때문에 작년 9월달 그다음에 작년 11월달 강연에서 작년 강연에 딱 3번 했다 그랬어요. 그 2번에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11월달 강연에서는 삼성전자 실적을 보여드리면서 실적이 정확하게 이렇다 6,400억 매출을 찍었던 애들이 이제 계속 회복하고 결국은 2025년도에서는 완벽한 회복세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좋아지니까 이제 바닥이다. 뭐 그거는 제가 재무제표 보여드리면서 얘기해드렸으니까. 그래서 하이닉스 그래서 100만 원 본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도 그 의견은 꺾이지 않습니다. 저는 10년 안에 100만 원 봅니다. 하이닉스 무럭무럭 잘 올라가기를. 근데 저는 하이닉스 이거 살 거면 반도체 장비 좀 가벼운 거 삽니다. 저 같으면. 이거는 금액이 10억 이상 혹은 100억, 뭐 500억 이렇게 큰 자산가들이나 하이닉스 사는 거예요. 금액 뭐 1000단위, 500단위 있는 사람들은 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가벼운, 제주 반도체처럼 움직일 수 있는 가벼운 쪽이 더 좋겠고요. 자, 다음은 가온칩스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36.8% 수익 난 거 봤죠? 대형주도 저렇게 올라갑니다. 자, 가온칩스는 어제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90몇 %대 수익에서 놀다가 갑자기 126%에서 수익 났다고 자랑하다가 지금 178% 됐습니다. 43,300원 추천했던 8월 31일 날 추천주. 지금 고가에서 죽는 모습은 안 나올걸요? 이렇게 지금 죽이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 죽습니다. 계속 여기서 버티다가 넘어가고 어디 이제 그 게시판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지금 반도체 움직이는 것들 꼭 에코프로 같다. 에코프로가 2년 내내 계속 올라갔죠. 우리 에코프로 다시 한번 더 기억을 상기시켜 보면 제가 에코프로를 2만 원대 추천했었거든요. 2만 원대, 2만 원대도 추천했고 2만 700원대도 추천했고 2020년도에 여기서.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된 일이고 그다음에 저 바닥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이때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게시판에다가 지금 반도체 올라가는 게 에코프로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줄줄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게시판에 글을 남겨놨던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찔끔 올라가서 팔아먹었더니 계속 올라가다. 그 에코프로 느낌이 난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흔들었다고 뭐 이렇게 던지거나 나 안 해 그러면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그러니까 조금 올라갔는데 팔아먹으면은 잠깐 더 올라가면은 배 아프다가 또 떨어지면은 아 그럼 그렇지 난 잘 팔았어 그러다가 이게 그때 당시 25,000원, 3만 원 돌던 게 지금 150만 원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서 2만 원짜리가 여기 15만 원 갔을 때 이게 600%, 700% 올라갔을 때 당시인데 이만큼 올라갔을 때에서 다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1년째 올라갔을 때죠. 1년 정도, 1년? 1년 한 2개월, 3개월? 그러니까 1년, 2년, 3개월 올라갔을 때에서 600%, 700% 올라가고 나서 정말로 많이 올라갔다 생각했는데 조정을 아주 세게 한 10개월 동안 봤더니 여기서 쌍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더니 그 자리로 그대로 올라오고 또 중간에 또 한번 흔들어요. 여기 흔들죠? 중간에 한 30% 흔듭니다. 기간은 대충 한 4개월 정도, 3개월? 흔들더니 여기서부터 그냥 다이렉트로 뽑아대는데 하이닉스도 나중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래요. 10년 안에 오르다가 아주 고점에서도 60% 뺐다가 또 다시 올렸다가 또 한 몇 개월 동안 또 30% 뺐다가 그냥 이게 불꽃 시세거든요. 불꽃 시세로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해서 100만 원 가는 거예요. 100만 원. 하이닉스도 그런 식으로 100만 원 가듯이 반도 장비들 다른 애들 마찬가지예요. 가온칩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에코프로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이런 흐름은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과거의 2차 전지 흐름이 2차 전지에서는 안 나올 것 같고 과거의 2차 전지 흐름이 저는 반도체에서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IT 섹터, 반도체뿐만 아니라 IT 섹터를 다 통틀어서 인공지능, 뭐 CXR, 온디바이스, AI, 뭐 반도체 장비, 로봇 뭐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쉽게 이렇게 죽어서 쭉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기가 외국인들 계속 사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다. 에코프로처럼 계속 2년 내내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더 가기는 갈 것 같다라는 얘기였고요. 178.3% 이게 나중에 제주반도체처럼 700% 되기를 저도 기대를 해봅니다. 신규 매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그냥 바람이고요. 자, 다음은 HPSP. 마찬가지 HPSP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징어 다리는 남겨놓고 잘 가져가세요. 그러라고 좀 전에 그 얘기해드린 거지 지금 신규 매수를 얻는데 들어가갖고 조정받을 때 10% 20% 깨지라 말씀드린 거 아니니까 오징어 다리는 그냥 가져가시고 신규 매수하는 것들은 지금 바닥에 있는 애들 많잖아. 다시 모아가면 되죠 걔네들을. 어쨌든 요것도 79.5% 수익 나 있는 종목이고요. 자 제주반도체, 자 오징어 대리의 지금 대장이죠. 벌써 그냥 다 팔아버린 분들도 있지만 오징어 다리 갖고 있는 분들은 산전수전 왔다 갔다 가는 거를 그냥 즐겁게 즐기세요. 고점에서 떨어질 때는 30%도 빠지고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50%도 올라가지만 밑에 산 사람들은 이게 50%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여기서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100% 왔다 갔다 거립니다. 이렇게 찍으면은 여기가 지금 뭐 대략 300% 여기서 찍어갖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520%, 527%, 그럼 220% 움직이죠. 그러니까 오징어 다리가 300% 수익 났다가 527% 수익 났다가 이 폭이 여기서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은 50% 수익 차이지만 여기서는 2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큰 이거를 어떻게 견뎌요? 그렇죠? 200%가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어떻게 견딥니까? 그래서 오징어 다리를 갖고 있어야지만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다 던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어쨌든 5만 원까지 본다 그랬고요. 자, 다음은 LIG 넥스원. 자, 방산주들 이제 수출 은행법이 이제 풀려가지고 이제 수출이 되는 이제 좋은 호재들을 가져오겠죠. 우리나라 무기 사고 싶은 나라들은 많으니까. 그래서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로템이 그 MSCI 뭐 지수의 표면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뭐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 편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방산주들이 지금 다 강하단 말이에요. LIG 넥스원도 강하고 한국항공우주도 강하고 현대로템도 강하고 그래서 현대로템 LIG 넥스원은 65.1% 수익 났고요. 자 현대로템은 지금 어제 아주 강하게 움직이면서 25.9% 수익이 났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19.1% 수익이 났는데 모든 방산주들 실적 다 탄탄하고 좋아요. 그래서 계속 반도체만큼 방산주를 저는 좋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는 작년부터 해왔으니까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방산주들이
이렇게 있다가 계속 이 대형주들은 계속 우상향하면서 갈 것 같아요. 계속 움직이고 가벼운 애들이 있죠. 뭐 빅텍, 스페코, 퍼스텍, 한일단조 이런 애들도 결국은 바닥에 있다가 이제 꽃을 필 때가 올 겁니다. 날개를 피고 올라갈 때가 분명히 있을 건데 아직까지는 그냥 꼼짝 않고 바닥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그쪽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수출 얘기 또 나올 거고 미사일 수출 나올 거고 뭐 탱크부터 해서 잠수함, 비행기 뭐 이것저것 다 수출하는 날 올 테니까 그럼 이게 바닥에 있지 않고 빅텍도 한일 단조도 다시 한 번 더 날개를 펼치고 갈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한미반도체. 자, 오늘 반도체들이 쭉 가득 흔들리고 있는데 이거 역사적인 신고점입니다. 역사적 신고점을 공략하는 이유는 개인들이 일단은 없어요. 갖고 있질 않습니다. 개인들 다 팔고 없고요. 단타치기 그래서 좀 더 좀 깔끔하고 청정구역이죠. 그래서 좀 흔들릴 때 사면 되는데 일단 오늘 76,000원 쪽으로 일단은 76,000원? 75,000원. 75,000원 쪽으로 75,000원 쪽으로 한번 내려오면 뭐 공략을 해보시고 뭐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들어오더라도 거기가 완전 바닥은 아니고요. 장중, 그러니까 오늘만 바닥입니다. 왜냐면은 월요일 날에 반도체줄이 또 한 번 흔들린다 그러면 얼마든지 7만 원, 6만 5천 원, 여기 6만 원은 안 깨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거를 사야 될 종목인데 어디까지 밀렸다가 올라갈지 모르니까. 근데 오늘 장중에서는 아마 7만 5천 원 찍으면은 3%, 5% 정도는 수익 날 수 있습니다. 안 들어오면 운이 없을 거고 나쁜 종목은 절대로 아니니까.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섹터의 하이닉스와 버금가는 대장주이기 때문에 신고가 패턴 대장주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한번 가격이 들어오면 단타를 쳐보시고요.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 가격 안 주고 뭐 8만 원, 9만 원 넘어가 버리게 되면 반도체 할 거 많아요 지금 많으니까 일단 오늘은 한미반도체 내려올 때 한번 단타로 공략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명과 매수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한미반도체였고요. 75,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앞서서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표적 종목들 전반적인 상황 함께 전문가님께서 체크해 주셨고요. 또 종목에 대한 정보 이거보다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와 있는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함께 보시죠. 3.4% 정도 전일 대비 추가적으로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16만 1,9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달리 또 설명이 필요 없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반도체의 대장이고요. 포트에 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러운데요. 매수가가 13만 5천 원입니다. 일단은 수익 권역에 들어와 계신데요. 비중이 큽니다. 50%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이 자리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하이닉스는 제가 뭐 일주일에도 뭐 한 주 동안 못해도 3-4번은 얘기를 할걸요. 제가 월요일 날 저녁 방송 나가죠. 화요일로 저녁 방송 나가죠. 공개 방송도 한 번 정도는 할 거고 그다음에 아침 방송도 계속 매일 하고 있으니까 못해도 2번, 3번. 그러니까 한 달로 따지게 되면 한 절반 정도는 계속 하이닉스 100만 원 간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뭐 이거를 뭘 질문을 해요. 그냥 좋다고 얘기했는데 일단 13만 5천 원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에요. 그 이하로는 떨어질 생각도 없고 어차피 개인들 갖고 있지도 않고 덤벼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져가시고요. 흔들리더라도 그냥 내비로 두시고
일단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오면은 대략 한 20만 원 정도 올라오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비중이 많으니까 한 20만 원부터는 한번 팔아줬다가 조정받으면 또 사야 돼요. 연말에 또 30만 원 가거든요. 그러니까 30만 원까지를 연말로 보되 그게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 생각하면 너무 욕심이고, 근데 뭐 흔들려도 그냥 괜찮아요. 저는 뭐 30만 원만 가면 되죠. 이런 관점이라면 뭐 버틸만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흔들림이 싫으면 한 20만 원 정도에서는 한 절반 혹은 뭐 절반 이하에서 분할 매도를 하시고, 그때 상황에 봐서 시장이 좀 흔들릴 것 같으면 절반을 확 매도하는 게 좋고, 시장이 흔들릴 생각 않고 모르잖아요. 오늘까지 우리나라 움직이는 거 보면은 말 안 듣게 생겼지만 저는 의외로 개인 투자자들 이런 식으로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2,800, 2,900, 3,000 요까지는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장을 안 좋게 바라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원래 시장은 청개구리처럼 움직여요. 모든 사람들이 장을 하락으로 본다 그러면 요놈의 시장은 아주 우겨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시장이 안 좋게 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의외로 지수가 2,500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비관적인 시세를 가지고 있으면 원래 시장은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장은 그때에서 물량을 넘기고 도망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에서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데 지수가 만약에 의외로 너무 강하게, 저는 2,800 요 정도까지는 당연히 올라올 거고 올해 연말까지 3,000까지는 본다지만 의외로 이거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면 팔 필요가 없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한 10%밖에 안 되니까 한 20만 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화솔루션이고요. 한화솔루션. 네네.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지네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만 원에 15%입니다. 4만 원에 15%. 네. 좀 떨어지는 각도가 좀 무시무시한데 뭔가 안 좋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5조짜리 대형주라서 뭐 회사가 뭐 안 좋아봤자 뭐 유상증자 얘기가 나왔나? 이게 이렇게 떨어질 리가. 일단은 기사만 대충 한번 잠깐 보고, 뉴스, 그냥 업황 악화 우려. 그러니까 우려로, 그러니까 업황이 악화되니까 실적이 별로일 것 같다라는 얘기로 그냥 불안해서 떨어뜨리는 건데요.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가 아니고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럴 때에선 이런 악재에서는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일단 버텨야 됩니다. 버티시고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돼요. 지금 벌써 빠진 지 1년 넘게 빠졌으니까 일단 잘 버티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만약에 그 뉴스가 한 7만 원 쪽에서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차익 실현하고 도망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막판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장난을 쳐요. 최바닥에서 안 좋은 얘기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서 4만 원까지 올라오려면 올해 연말이나 돼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보험주, 증권주 이런 애들 잘 가고 IT도 잘 가고 있는데 좀 힘들겠지만 버텨야죠 뭐. 그래서 그냥 추가 보유만. 매수는 그러면 아예 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추가 매수를 해봤자 지금 이거를 지금 이제 급락하니까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많이 아마 그럴 빠졌잖아요. 그래서 세력들도 그걸 알아요. 개인들이 지금 추가 매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계속 빼진 않아요. 6개월 동안 재미없게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금호석유, SK이노베이션이 그랬던 거죠. 이런 식으로 횡보해버리게 되면 결국은 다 포기하고 다 손 들고 나옵니다. 여기서도, 여기는 잠깐 올라갔지만 그 과거에 이마트도 그런 식으로 바닥인데도 이렇게 흔들어 버리니까 개인들은 결국은 다 손 들고 다 이제 손절하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런 걸 꼭 만들어놔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장 잘 움직이는 게 HDC 현대산업개발이고요. HDC 현대산업개발, 예전에 무슨 건설사 어쩌고저쩌고 하고 급락시켜놓고 2년 동안 빼버리고 나서 지금 바닥에서 엄청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뭔가 악재가 나와서 급락을 시킨 다음에 개인들이 물타기를 들어가면
그 개인들을 말려버리죠. 근데 얘는 말리는 과정을 한 2년 동안,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2년 동안 그랬지만 지금 장이 좋으니까 2년 동안 빠질 것 같지는 않고 하나솔루션 뭐 이렇게 빼놓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사는 건 제일 위험합니다. 추가 매수는 안 돼요.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황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또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지금 시각 기준으로 0.26% 상승하고 있고요. 76,600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제시해 주셨던 매수가 75,000원이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이어서 양시장 흐름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뉴욕 증시의 상승폭보다는 좀 다소 적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양시장 강보합 수준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함께 좀 짚어주시죠. 자, 지수는 안 빠지고 있죠. 지수 안 빠지고 있고 오늘 금요일인데 제가 아침에서도 웃음밖에 안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도 비슷하거나 화가 나거나 뭐 좀 짜증은 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짜증 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장 좋습니다. 장 좋은 거 맞고요. 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강하게 움직였는데 우리나라가 못 따라간 건 좀 안타깝지만, 자, 반대로 그럼 우리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공략을 했던 종목은 오늘 지금 급락을 하거나 그런 건 없죠. 물론 어제 급등했던 거 쫓아 들어갔던 사람들 기준으로 5%, 6% 빠지는 거는 그러니까 왜 쫓아가냐고요. 그렇죠? 쫓아만 안 가면 바닥에 있는 것들은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크질 않아요. 요즘 들어서 바닥에 있는 종목을 공략을 했는데 20% 깨진다?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갖고 있다가 수익 날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조금 강한 종목들 들어가게 되면 10%, 20% 먹기는 굉장히 쉬워요. 특히나 저는 강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불기둥 레이더 방송을 매주 목요일 날 어제도 녹화를 찍었는데요.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얘기한 종목들이 뭐 일주일 만에 혹은 뭐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뭐 50%, 뭐 70%, 100% 이런 종목들이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20개, 30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일주일에 딱 10개씩 뽑거든요. 그럼 한 달에 40개 뽑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 달 동안에 절반 정도가 강세를 보이는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장이 좋아서 그래요. 장이 2022년도에서 아마 그렇게 했었으면 그거보다 좀 더 수익률이 더 안 나오거나 안 나오겠죠. 안 나오거나 그럴 텐데 지금은 종목들이 움직이도 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종목들 흔들린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월요일 날 급등할 수 있어요. 화요일 날 급등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날 급등할 수 있어요. 물론 월요일 날 우리나라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무슨 발표가 나올지를 봐야 되지만 우리나라 워낙 못 갔고 그다음에 IT 기업에 대한 계속적인 좋은 얘기는 나올 겁니다. 4월 달, 5월 달에 실적 발표 나올 거라고 했죠. 우리나라 기업들. 미국도 나올 거고요. 1분기 우리나라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 90% 이상. 2분기 거의 100%라고 봐야 되는데 100%는 없으니까 99.9%. 그러니까 흑자 전환한 이후에서 점점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흔들리는 거 요 하루 요거 빠지는 걸 가지고 절대 겁먹지 말고요. 반도체는 계속 좋아지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팹리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설계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파운드리는 그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거죠.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둘 다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뭐 엔비디아나 아니면 퀄컴, AMD 뭐 이런 애들은 이제 다 설계만 하는 애들이죠. 그렇게 해서 TSMC한테 맡기고 뭐 우리나라한테 맡기고 반도체를 이제 맡겨서 이제 생산을 하고 그런 이제 작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파운드리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TSMC와 양대산맥이죠. 파운드리는 어느 정도 됐는데 이 팹리스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팹리스 반도체 설계 기업 왜 이거를 이제 주목을 해야 되면 정부에서도 이거를 육성하겠다라고 이번에 기업을 키우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어제 있던 그 AGI, 그러니까 인간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반도체 칩, 그게 이제 지금 테마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설계하는 기업들, 팹리스가 이제 몸값이 이제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런 이제 인공지능 칩들이 계속 개발이 돼야 되고 그쪽에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팹리스 기업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요까지 힌트만 드리고 잘 찾아보면 좋은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제가 표 종목 갖고 나올 테니까 그쪽을 잘 보시고 어쨌든 반도체 장비 전공정, 후공정 있고 그다음에 CXL도 있고 온디바이스 AI도 있고 뭐 HBM도 있고 테마가 많죠. 거기에다가 AGI 칩, 그다음에 팹리스 기업. 이게 다 반도체 섹터들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다 테마가 돌 겁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 차량용 반도체 다 설계하는 애들 그 관련주들이 들어갈 거고 어쨌든 그쪽 잘 보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흔들린다고 겁먹을 게 아니고 오늘 흔들리면은 사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조정받아서 여러분들 사고 싶은 종목이 있었는데 어제는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샀다면 오늘 조정받을 때 사고 월요일 날도 조정받는다? 땡큐. 수요일도 조정받는다? 언제까지 조정받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결국은 다시 또 올라갑니다. 봐봐요 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또 반도체 또 급등해가지고 또 자랑하는 날이 오지. 그래서 반도체는 죽지 않는다. 대마불사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간 시황 함께 만나봤습니다. 지수 내려가더라도 겁먹지 말고 오히려 그동안 못 담았던 좀 비싸서 담지 못했던 종목들 다시 유의 깊게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와 있는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래 나노텍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3% 정도 하락하면서 18,08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실적을 좀 발표했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1%씩 상승을 했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흑자 전환을 하면서 호실적의 강세를 좀 보인 바가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4,000원에 우리 상담자님이 매수하셨고요. 10%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함께 세워주실까요? 미래 나노텍 일단 각도는 괜찮네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일단은 거래를 실렸고요. 이렇게 하락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잠에서 깼죠. 그리고 한번 들어 올렸다가 저항에 부딪혀도 눌리는 겁니다. 오늘 뭐 시장 분위기도 어제 그저께 급등했더니 살짝 눌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고 24,000원 여기까지 올라와 줘야 되는데 한 두 달 정도 있으면은 그 근처 그러니까 22,000원, 23,000원 뭐 잘 가면 25,000원 뭐 요 정도 금방 한 두 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더 빠져서 좀 눌린다 싶으면은 추가 매수를 더 노려보세요. 뭐 최저점 한 15,000원 정도 나올 것 같고 적당히는 16,000원 정도 눌릴 때 그래서 내려오면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 한 두 달 뒤에서는 수익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래 나노텍 만나봤습니다. 눌리면 추가 매수하면서 두 달 정도 길게 좀 시간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은 유니테크노라서요. 이 종목도 함께 좀 흐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테크노 2.4% 정일 대비 하락하고 있고요. 4,545원 선 지나갑니다. 자동차 부품이나 사출 관련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함께 세워주실까요? 우리 상담자님 4,72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자, 이거 이제 바닥에 있는데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어제도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네. 어제 사셨나? 어쨌든 바닥에 있으니까 일단 요거 저점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이 근방이니까 4,300원이 깨지면은 손절을 하는 게 좋아요. 깨지면은 이거 손절하고 차라리 화신이나 SL이나 성호엔텍으로 붙으시고 안 깨지면 얘가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때가 좀 덜 탔잖아요. 자동차 부품주 하면은 이제 딱 생각나는 거는 성모이텍 이런 애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거기가 안 깨지면 다시 올라오면서 5,500원, 6,000원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질문 주시거나 거기서 뭐 절반 파시는 거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마무리가 됐지만 노란 톡방을 열어놨거든요. 근데 아까 열어놓자마자 자리가 꽉 차버렸어요. 1,500 꽉 찼는데 또 중간중간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누르다 보면 들어오실 수 있을 거고 아까 하여튼간 10자리도 안 남았었는데 요즘에 이제 장이 좋아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누르다 보면은 또 들어오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담 모두 마무리하고요. 또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로 뉴욕 증시는 폭발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훈풍 받아가고 있고요. 특히 SK 하이닉스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장비주 위주로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 포트에 담아보시고요. 오늘장 표적 종목은 한비반도체, 매수가는 75,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